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빅뉴스 오늘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지금 그 독립으로 그 무당파로 이렇게 출마 완주 의사를 밝혔다가 어, 20일 CNBC 경제 전문 채널 CNBC에 따르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빅뉴스입니다. 이게 만약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지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런 언론들 보면은 계속 지금 띄우기에 나서고 좀 그 대세론으로 그래 굳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카말라 해리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RFK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승부 끝이에요. 그걸로 트럼프 무조건 승리한다고 봅니다. 물론 장난질도 이길 정도로 크게 이긴다고 보고요. 자, 변호사이자 기업가인 그 니콜 샤나한은 케네디 러닝메이트죠. 니콜 샤나한은 팟캐스트 임팩트 이론하고 인터뷰에서 선거 캠프가 트럼프 캠페인과 합류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끝까지 머물러서 제3당으로서 계속 끝까지 완주할지를 놓고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5%거든요. 지지율 쭉 보면은. 샤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현직에 머물러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트럼프로부터 표를 끌어들이거나 어떻게든 트럼프로부터 더 많은 그러니까 표를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와 월즈가 대통령이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완주하면 트럼프한테 불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니면 지금 당장 물러나서 도널드 트럼프와 힘을 합치고 그걸 떠나서 우리 지지기관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서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었죠. 트럼프 피격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백신에 관련된 RFK 주니어 생각에 많이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심지어 뉴욕타임스, 기록의 신문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Kennedy's running mate suggests they may drop out of the presidential race and endorse Trump. 최근에 카말라 해리스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내각에 들어가는 것도 고려하다가 그쪽하고 이게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사퇴 고려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트럼프 진영으로서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고 저도 이 뉴스는 굉장히 즐거운 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가 오늘 전대에 나왔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이틀째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2008년 대선 당시 선거구 운동 구호를 살짝 변경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렸죠. 이틀째에도. 그래서 오바마는 카말라는 대통령이 될 거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센터를 가득 채운 대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그녀는 할 수 있다. Yes, she can.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의원들은 오바마 발언을 복창하면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발언은 16년 전 오바마가 선거구호로 사용한 우리는 할 수 있다. Yes, we can 중에서 우리를 그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구호는 당시 오바마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목표에 도전하게 했죠.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바마는 이후에도 다양한 자리에서 이 선거구호를 조금씩 변형해 사용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Yes, we still can.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8년간 백악관 주인이었던 자신에 이어서 클린턴 전 법무장관이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발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사실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바로 버락 오바마 그리고 미셸 오바마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트럼프도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버락 오바마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제 흑인 여성 대통령 자리에 도전을 하죠. 카말라 해리스가. 카말라 해리스는 뭐 여러분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윌리 브라운하고의 불륜 관계로 정치 네트워크를 쌓았고, 그 다음에 신부들의 아동 성폭행을 덮은 그런 주범으로, 장본인으로도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워낙 카톨릭 진영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토크쇼 진행자 만텔 윌리엄스하고 스리썸 관계였다는 그런 뉴스까지도 나왔는데, 뭐 다 많이들 그렇게 반응하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냐. 뭐 그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다 덮고 그냥 띄워주기에 바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그거를 가려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접해서 볼 때는 그걸 여러분께서는 주로 이제 그걸 인용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접하지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선 먹듯이 그 가시 이렇게 빼가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생선 먹을 때. 예, 그런 자세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영화 배우들도 다 그냥 무조건 민주당. 뭐 철저하게 세뇌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흑인 연예인들, 흑인들이 많이 아직도 여전히 그냥 민주당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바뀌고는 있죠. 근데 트럼프가 아마 이번에 많이 받으면 한 20% 받지 않을까 싶어요. 20% 정도 받으면 트럼프 당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카고가 정치적 고향이죠. 원래 고향은 이제 하와이인데 정치적 고향인데 시카고가, 그래서 고향이 오니 좋다 이러면서 2008년 오바마 열풍을 상징하는 캠페인곡 불타오르고 있다. Fired up. 그다음에 나갈 준비. Ready to go. 이렇게 원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버락 오바마는 어렸을 때 꿈이 도널드 트럼프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딸들도 뭐 말리아를 비롯해서 딸들이 커서 트럼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그것도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애써 덮고 있지만 퓰리처상을 받은 전기 작가가 이제 그 라이징 스타라는 책에 오바마 전기 라이징 스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편지를 썼죠. 그래서 트럼프처럼 되고 싶다. 우리 애들이 트럼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매일마다 동성애 남자들하고의 성관계를 이렇게 그 환상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양성애자 아닌가, 양성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향은 오바마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영광을 아는 지 벌써 16년이 흘렀다. 그래서 후보가 된 뒤 내가 한 최고의 일은 부통령 후보로 조 바이든을 선택한 일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조 바이든. 예. 횡설수설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이 사실 2020년에 대통령이 된 거는 저는 장난질 덕분이라고 봅니다. 예, 솔직히. 저는. 그리고 뭐 굳이 애써 합류를 하자면은 안티 트럼프 표. 근데 제가 볼 때는 안티 트럼프 표가 그렇게 많았다기보다는 장난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 숭배로 치달을 때 우리는 꾸준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지도자,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나라를 위해 내려놓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결단에 감사를 표했고요. 또 오바마는 바이든 후보 사퇴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조 바이든을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 민주주의를 구한 위기에 뛰어난 대통령으로 기억될 거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사퇴 배후에 오바마가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버락 오바마가 넘버원 멤버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 장본인이었고, 그 다음 넘버 2가 낸시 펠로시였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때 고마워 조, 땡큐 조 그러면서 2008년 오바마 선거 슬로건인 Yes We Can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횃불은 넘겨졌다.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을 위한 당의 결집을 촉구했는데요. 예, 이제는 우리 모두가 미국을 위해 싸울 때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믿을 수 없는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싸움이고 팽팽하게 양분된 나라에서 벌어지는 박빙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 여기 78세에 끊임없이 불만을 멈추지 않는 백만장자가 있다. 백만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억만장자인데 트럼프를 두고 하는 얘기죠. 78세. 그래서 그는 이제 카말라에게 질 두려움까지 가져 상황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 유치한 변명에 미친 음모론의 거짓말, 심지어 군중 규범에 대한 괴상한, 또 이때 위얼드라는 표현 썼습니다. 자기네들 위얼드합니다. 민주당이 위얼드 아닙니까? 미성년자의 성전환 푸시하고, 예? 그리고 불법 체류자,
막 들어오게 놔두고 노숙자들 그냥 거리에 내팽개치고 수만여 명이 생기게 만들고 말이죠. 대도시를 노숙자 소굴로 만들고 불법 체류자 1200만 들어왔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화석연료 탄압하고 말이죠. 기름값 오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진영 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아니 이게 안 좋다느니 저게 안 좋다느니 뭐 지진 난다는 거 지진 난다는 것도 그것도 음모론으로 사실상 드러났습니다. 연구 결과.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젠다를 푸시해서 얼마나 많은 독수리가 죽었습니까? 태양열 패널에 불타 죽고 그리고 윈드밀에 쳐 맞아서 죽고 이런 거는 몰라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별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가짜 뉴스, 진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많이 준 거 여러분께서 저 채널을 보신 분들은 줄곧 알았겠지만 대부분이 몰라요. 예. 그 기후변화 어젠다로 뭐 지진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 지진이 생긴 거는 거의 한 3건 정도라고 그래요. 지난 200년 가까이. 사람이 느낄 만한 정도 그것도.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메인스트림 미디어 믿으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원들, 무당파들한테 제 영상을 꼭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뇌에서 벗어나야죠. 세뇌 탈출을 시켜야죠. 그래서 폭력, 태양열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굉장히 싫어요. 자, 그러면서 오바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허세와 갈팡질팡, 혼돈을 4년도 경험할 필요가 없다. 그 영화를 이미 봤고 보통 속편은 한층 심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 오바마의 속편이 우리는 맛보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인플레이션, 경제 실패, 카말라 해리스도 같은 카드고 근데 카말라 해리스를 또 뽑는다면은 그건 미국인들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장난질 못하게 올해는 확실하게 잠금 장치를 해야 되는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종이투표 행정명령 통해서 내렸는데 지금 영킨 주지사가요. 근데 다른 경합주들이 그렇게 했는지 많이 이렇게 선거법을 바꾸기는 했는데 좀 더 투명하게요. 이 경합주들이. 근데 끝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각별히. 그러면서 오바마는 재임 시절 주요 성과인 의료보험 보장 확대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거론하면서 카말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백만을 실질적으로 보살피고 그들의 매일매일 임금과 노동 조건을 대변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그런 대통령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팀 워즈 미네소타 주지사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 패션을 거론하면서 정치 컨설턴트가 아니라 옷장에서 꺼낸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월스 주지사 부인 고앤 월스 여사가 박장대소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글쎄 뭐 오바마가 민주당 여전히 최고 스타고 오바마의 어젠다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23년 영화 Leave the World Behind. 예, 그 영화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예, 어쨌든 트럼프 캠프 사찰 동참했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뭐 정보국들이 다 사찰해야 된다 하니까 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바마도 꼭두각시, 바이든도 저는 꼭두각시라고 봅니다. 예. 그 뒤에 더 센 세력이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자,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면 독재자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 독재자들이 바이든이 들어가면서 활개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푸틴도 그렇고. 예? 왜 전쟁을 일으키냐 이거죠. 민주당은 항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꼭 전쟁을 왜 이렇게 일으킵니까? 방위산업체 종료를 시키려고 그런 건가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해리스 부통령과 2004년 그러니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오바마 후원에 나서면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2008년 대선 경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가 같은 여성 법조인 출신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아닌 오바마를 지원하면서 힘을 실은 뒤 이번에는 오바마가 당의 구원 투수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자, 뉴욕타임스는 계속 조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번 대선에서는 2008년 대선 핵심 키워드였던 희망이 이번 대선에서는 기쁨, 조이와 함께 레이스를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냥 완전히 민주당 전당지 아니랄까봐 뉴욕타임스가. 1956년 이후 줄곧 민주당만 지지한 언론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래서 지금 니케일리 지지자들이 카말라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 부통령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더 나은 선택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 11월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렇게 이제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헤일리 지지자 중 일부는 해리스를 위한 헤일리 유권자 헤일리 Voters for Harris라는 정치활동 단체를 만들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트럼프를 뽑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공화당원들 중에서 카말라 찍는 사람도 있겠고 민주당원들 중에서 트럼프 찍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니케일리 지지자들이 얼마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 얘기를 무진장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폴리티코에서조차 Democrats just can't quit Donald Trump. 민주당원들은 뭐 모였다 하면은 트럼프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일부 그냥 순진한 건지 정신 나간 건지 한국 한인 언론 보면은 뭐 이민자는 범죄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거 인용 보도했는데 불체자를 얘기하는 거죠. 불체자 범죄들을. 예?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불체자는 범죄자 이런 건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그대로 번역 보도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트럼프가 그 불법 체류자 범죄를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시키겠다고 그렇게 밝혔죠. 예, 추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네수엘라 범죄율이 작년보다 72%나 줄었다면서 수도 카라카스 범죄자들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전 세계 교도소 수용 인원이 낮아졌는데 그 역시 미국으로 범죄자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미 전역 강력 범죄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뭐 너무 많죠. 예, 그러면서 그들 중 한 명은 이전에 강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강력하게 지지한 뉴욕시 법규 탓에 추방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 카말라 해리스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임기 첫날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전개할 거라면서 우리는 모든 범죄자 외국인을 모든 범죄자 외국인 그리고 모든 범죄자를 없앨 거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1950년대 군 병력을 동원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는 정책을 펼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작전이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이뤄질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한 언론에서 봤는데 또 백인 우월주의자 지난달 하웰 도심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수십 명이 백인 생명도 소중하다. White Lives Matter라고 적힌 걸 들은 게 무슨 백인 우월주의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 캔디스 원스죠?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결국 팍스뉴스 토론 9월 4일로 잡았었죠. 그래가지고 그 팍스뉴스 토론 트럼프는 응했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하지 않겠다고 말 못하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안 하겠죠. 피하고 싶겠죠. 팍스뉴스가 날카로운 질문 던질까봐 공포에 떨겠죠. 카말라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내각에 합류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예, 트럼프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자신의 내각에 포함시키거나 고문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확실히 그렇게 할 거다. 그가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확실하게 받아들일 거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I am willing to serve. 예, 그렇게 내각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봉사할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화답을 했어요. 그래서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 부서라는 이름이 적힌 연단에 선 자신의 AI 생성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온 빅뉴스였죠. 그 허위 경력과 선거 자금 유용으로 무리를 빚어가지고 의회에서 제명된 조지 산토스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모금의 규모를 부풀리고 기부자들 신원을 도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산토스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금융사기 및 신원 도용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요. 이중 명의도용에 대한 형량만 해도 최소 2년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토스는 2022년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선거 모금 액수를 부풀리고 기부자들 신원을 도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성명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 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의 깊이 후회하고 나의 행동들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토스는 이외에도 사기와 돈 세탁, 공금절도 총 23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죠.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게이도 아닌데 게이라고 얘기하고 뭐그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일했다고 그러고 완전히 그가 뻥쟁이 정치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공화당원이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5월 형사 기소돼서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후 검찰과 형량거래 협상에서 기소문에 작성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기소된 혐의로 봤을 때 산토스는 최대 징역 22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고요. 검찰과 형량 거래를 통해 징역 95개월 미만 형량 선고에 대해서는 항소할 권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산토스는 이제 브라질 이민자 2세 출신인데 2022년 중간 선거에서 뉴욕주 롱아일랜드 북부 퀸스 북동부 지역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화제를 모았는데 이력 대부분이 날조된 걸로 드러났고요. 뭐 명문 버룩대를 졸업했다는 이력과 달리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월스트리트 대형은행에서 일했던 골드만삭스 거기서 일한 것도 거짓말, 혈통, 가족 학력 경력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유대인 혈통이고 조부모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로부터 겨울 탈출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확인됐고, 예. 뭐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과거 여성과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또 과거 팬데믹 실업수당을 부정수급하고 선거 자금을 이용해서 명품 옷을 사고 각종 비리 의혹도 불거지면서 결국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하원에서 제명된 의원은 5명뿐이었고 산토스가 6번째가 됐습니다. 자, X로 가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당신은 찍겠느냐? 트럼프 75.1%, 카말라 24.9%.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 같은데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보면은 트럼프가 무슨 백인 우월 지역 KKK가 있었던 그런 미시간주 지역에서 유세를 왜 했을까? 여기서 왜 공교롭게 여기서 했을까? 그 이제 질문을 한 기자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보세요, 잘. Who was here in 2021?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그래서 트럼프가 날카롭게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에 여기 온 사람 누구야? 그 여성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 바이든. 그럼 조 바이든 보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1년에 똑같은 장소에서 연설했으면? 왜 그런 것까지 파헤치지 못합니까? 이거를 보도하는 한국 언론들은. 왜 그대로 그냥 뉴욕타워하고 CNN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 보도하는 거죠? 그래서 660만 뷰나 나왔습니다. 이 영상이.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언론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언론들이 솔직하다면은 미국은 이렇게 빨간 지역으로 뒤덮일 것이다. 예. 의미심장하죠, 이미. 자, 카말라를 두고 맨날 조이조이 자, 카말라를 두고 조이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시위 기억 안 나십니까? 미네소타도 그렇고. 예. 이게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런데 행복하고 즐겁다고요? 인플레이션은 말도 안 되는 기후변화 어젠다는, 예? 남쪽 국경 뻥 뚫려가지고 1200만 들어오게 하고요.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누가 터뜨렸습니까?
자, 엘리트들 비난했죠, 미셸 오바마가. 근데 미셸 오바마도 엘리트 아닙니까? 2,600만 불 맨션에 살면서 말이죠. 그 버락 오바마 맨션에서는 왜 그 남자 셰프가 죽었을까요?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이렇게 X에 올렸습니다. 제 아버지와 삼촌은 모든 미국인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민주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당은 그 정반대의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지지할 것 같습니다. 예.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구독, 라이크,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방송은 여러분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